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정말 어폐가 있습니다. 충격의 하루입니다. 모든 희망회로가 끊겼습니다. 대내적 희망회로, 대외적 희망회로 이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현재 대내적 희망회로는 완전히 차단되었다라고 봅니다. 파기환송심이 우려했던 대로 설마 했습니다만 다들 말은 안 했지만 다들 걱정하고 있었죠. 저거 연기되는 거 아닌가? 재판 안 하고 그냥 접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무기 연기시켰습니다. 사실상 무기 연기입니다.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재판이 있을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헌법을 들먹이면서 헌법 84조 있죠. 대통령 재직 중에 불소추 당하잖아요. 이제 그걸 들먹이면서 그 해괴한 논리인데 헌법학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논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재판부가 완전히 이제 이재명의 수중에 들어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요. 이 지금 관련 뉴스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 헌법 84조 따른 조치다. 18일 예정이었었는데요. 추후 지정으로 이 대통령 다른 재판도 멈출 가능성. 제 생각에는 모든 재판이 올 스톱입니다. 굳이 뭐 방탄법이고 뭐고 이 필요도 없네. 그냥 알아서 기어버리네요. 알아서 기고 있다. 여기 밑에 보면요. 이 대통령 20화 1총리와 25분간 통화. 이건 또 이례적입니다. 시진핑보다도 먼저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통화를 했다니까 뭐 했다 치고 자, 다음 일본으로 간 겁니다. 이거 자체도 조금 파격이죠. 다소 뜻밖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정도로 교활하다니까요. 제가 마키아벨리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요. 이재명이 지금 하고 있는 정치는 마키아벨리즘의 끝판왕급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잖아요. 여러분. 마키아벨리가 만일에 살아서 보게 되면요. 와, 내 이론을 완벽하게 실천하고 있는 인물이 대한민국에 있구나. 라고 박수 쳤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너무도 이런 쪽으로는 뭐 도가 텄다라고 해야 되죠. 이게 완전 의표를 찌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분명히 친중일 텐데 이제 이런 식으로 능청을 뜨는 겁니다. 쇼도 잘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 자를 상대하자면요. 이 우파에서도 보수에서도 여기에 맞춤형 인물이 나와야 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좀 이따 할 건데요. 자, 일본 총리와 25분간 통화했고 사설에서는 대통령 변호인을 헌법재판관으로 검토한다니 자, 조선일보가 그나마도 이재명을 앞으로 견제를 좀 할 겁니다. 그렇지만 무딘 칼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설에 따르면요. 중앙은 이미 오래전에 넘어갔고 동아도 넘어갔다 그러네요. 뭐 1년여 전부터 완전히 논조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것은 오직 조선 하나라고 하는데 대형 미디어 하나 없이 이재명을 상대로 싸운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조선일보만이라도 TV조선 이 이제 두 매체가 반 이재명 전선에서 싸워줄 것을 이제 희망합니다. 자, 이게 조선일보고요. 자, 요건 이 대통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위정교사 사건 변호 맡았던 변호사, 헌법재판관 후보군 논란이 있지만 밀어붙일 겁니다. 결국은 이런 안전판까지 다 마련해 놓는 거죠. 설사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에서 이재명 아웃을 해도 그걸 헌법재판소로 다시 끌고 갈 가능성이 큽니다. 원래 그렇게 못하거든요.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은 헌법재판소로 못 가져가는데 이들은 아마 할 거예요. 법을 만들어서라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강의 권력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회라니까요. 왜 사법부가 국회를 무서워하는가 하면요. 대통령은 사법부를 견제할 카드가 아무것도 없어요. 대통령은. 그런데 사법부는 국회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게 예산 통제권을 국회가 갖고 있잖아요.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잖아요. 뭐 마음에 들지 않으면 탄핵을 할 수 있잖아요. 탄핵권, 청문회권, 국정조사권, 뭐 국정감사권, 거기다가 뭡니까 예산권 다 갖고 있는 게 국회지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정부 부처 국가기관은요 대통령 눈치를 보는 게 아니에요. 국회 눈치를 본다니까. 그래서 국회가 설사 야당이라도 다수당이면 그 야당의 힘이 대통령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이자는 뭐요? 자기가 갖고 있는 당 자체가 지난 4.10 총선을 통해서 압도적 다수당을 만들었잖아요. 그때 이미 정권은 넘어갔다라고 보는 시각이 맞습니다. 요즘은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고 제왕적 국회입니다. 제왕적 국회. 제왕적 국회와 그 국회 안에서 다수당이 대통령이 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되면 무소불위의 총통령 권력이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권력이 50이면 이재명 권력은 90이 넘습니다. 거의 100에 육박합니다. 3권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죠. 그래서 요즘은요, 대통령 선거만 중요시 여기면 안 됩니다. 어쩌면 국회 권력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 그야말로 이제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은 국회지 대통령 권력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보시면 알잖아요. 무력하다니까요. 어떤 큰 이슈가 터지면 꼼짝 못해요. 국회한테 당한다니까. 그래서 무조건 국회 의석을 151석을 만들어야 여당다운 여당이 되는데 이자들은 지금 거의 200석에 육박하잖아요. 우호 이제 의석까지 합치면은 국민의힘 안에서도 조금의 이탈이 있으면요 200석도 넘어가요. 이런 식이면은 가망성이 없다라는 거지. 이재명을 끌어내릴 수 있는 희망이 다 사라졌다. 5년 못 간다. 몸조심한다. 뭐 이게 털리는 먼지 털면은 먼지가 나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설쩍 찌르면서 협박하게 되면은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는 국회의원들이 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것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자, 어쨌거나 조선일보 이제 이런 식이고요. 조선일보와 TV조선 제발 좀 버텨주기를 이제 희망합니다. 여기까지도 무너져 버리면은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아스팔트하고 우파 유튜브 정도 남는데 되겠습니까? 자, 이제 그 정도고요. 여긴 중앙일보입니다. 이재명 20화와 25분간 통화, 시진핑보다 먼저 전화했다. 트럼프 이어 두 번째 정상통화, 20화 한일, 한미일 협력 활성화하자. 일단요, 세계 각국은요, 민주주의를 외쳐도 이 내정 간섭을 안 하려고 그래요, 전부 다. 요즘 미국도 내정 간섭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더라도 일단 권력이 창출돼 버리면은 권력이 들어서 버리면요, 그걸 인정해 주더라고요, 대부분은. 과거 이제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혁명을 이제 성공시키고 대통령 되기 전 최고회의 간부회의 의장 자격으로 미국 갔잖아요. 그때 벌써 미국은 박정희 대통령을 받아들였잖아요. 인정해 주잖아요. 그런 식입니다. 일단 권력을 딱 쥐어버리면은 100에 98은 인정해 버린다고요. 그래서 이재명도 이런 식이면 미국으로부터 인정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서 기는 겁니다. 미국 중심의 외교를 펼칠 가능성도 있어요. 미국 엄청나게 빨아줄 겁니다. 미국산 물건 많이 사줄 거예요. 미국산 무기도 많이 구매할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마음을 녹이는 그런 어떤 또 이 교활한 어떤 수법을 구사하겠죠. 이재명만 그런 게 아니고 문재인도 그렇게 했습니다. 겉으로는 친중적 행보를, 친북적 행보를 보였지만 실속은 그 당시 미국이 다 챙겼습니다. 미국산 무기를 엄청나게 많이 샀거든.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많이 샀습니다. 이거 문재인 때 미국산 무기 말이죠. 그리고 미국에 퍼주기도 많이 했고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약점이 있거든. 이재명은 대북 송금건도 있고 중국하고 무슨 모종의 그 물밑 거래 이런 게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그것을 미국이 다 쥐고 있을 겁니다. 미국이 모르는 정보는 없습니다. 부정선거 이슈도 미국이 완전히 다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저 보는데요. 그런 걸 갖고 이렇게 협상 카드로 쓰면서 이렇게 꼭두각시로 만들 가능성도 없잖아요. 있죠. 그래서 이재명은 중간에서 이제 줄타기를 하겠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할 겁니다. 완전히 중국으로만 가기는 힘들어요. 그게 국제 현실이 그렇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 자, 여기 중앙일보고요. 자, 다음 동아일보 가봅니다. 동아일보도 완전히 넘어갔다 그러죠. 자, 법원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연기 재판에도 불소추 적용한다. 쭉 뭐 같은 뉴스들입니다. 경찰 윤 12일 소환 통보, 경호처의 체포 저지 등 지시 혐의. 지금 윤 대통령 상황은 최악이더라고요. 제가 이거 뉴스를 안 해서 그런데 지금 거기 법정에서 정언 들어보셨습니까? 윤 대통령은 이제 꼼짝없이 당했습니다. 이제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보니까 포트라인에도 쓰고 뭐 기자들이 오늘 대선 결과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질문하니까 말없이 이제 갔는데요. 윤 대통령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계엄이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너무도 무모한 계엄이었다라는 게 이제 입증이 되고 말았죠. 계몽령으로 된 순간이 있었죠. 한순간. 그것이 헌재가 8대 0으로 판결하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뭐 사실상 이제 불이 꺼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극히 일부만 지금 윤 의견을 외치고 있는데 국민의힘과는 완전히 단절이 됐죠. 이렇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광장 세력이 하나로 뭉칠 수가 있는 계기가 되느냐. 윤 의견 세력도 다르고 또 광장 정강훈 세력이 또 다르잖아요. 거기도 황교안 세력이 또 다르다고. 거기다 우리 공화당 세력이 또 다르고.
자유민주당 세력이 또 다르고 얼마 안 되는 그 안에서 제가 볼 때는 윤어게인 포함해서 광장 다 합쳐도 5%가 안 돼요. 5% 미만이에요 전부. 그거 다 합쳐야 그 배 안 돼 사실은. 거기서 또 길길이 다 찢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런 식이면 이재명을 끌어낼 수 있는 단기간에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소멸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지금 정말 충격적으로 이재명 저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저거 완전 종중이다. 저거 완전 친중이다. 반미구나. 이렇게 판단하기 전에는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이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는 그야말로 마키아벨리가 극찬하는 천재입니다. 수재입니다. 수재. 그렇게 어설픈 행동을 할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미국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미국 비위를 이렇게 계속 맞춰줄 겁니다. 트럼프가 그걸 갖고 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주한미군 방위비 주둔비도 듬뿍 이렇게 올려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차라리 보수 정부면은요 적당히 이렇게 선에서 이렇게 끊을 수가 있는데 야들은요 약점이 잡혀 있어 가지고 더 많이 주게 돼 있습니다 오히려. 자 우리 국민들이 어쨌거나 저렇게 엄청나게 범죄 혐의가 뭐 가득한데도 저자를 선택한 것은 부정선거 이슈도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이야기합니다. 그보다는 그 여론 선동에 의해 가지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더 싫어했던 것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걸 이제 와서는 뭐 어떻게 수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왔죠. 그래서 이제는 저 윤석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결정이 다 됐습니다. 완전히 이제 이렇게 차단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친윤들도 목소리 못 냅니다 이제는. 권성동 쌍권도 사실 친윤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과 다소 이렇게 이렇게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알토란 같은 친윤은 그 권성동입니다. 사실 숨은 진짜 백이 친윤은 권성동이가 맞거든요. 끝까지 윤을 보호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일부러 윤하고 부딪히는 그런 쇼도 좀 벌였던 거지. 그런데 그 쌍권도 이제는 윤을 두둔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발언해 줄 사람이 국민의힘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완전히 끊겼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래서 윤신당 창당 뭐 등등해서 일어나겠죠. 자, 뭐 황교안 신당도 황교안 신당도 있고 뭐 당이 한꺼번에 뭐 여러 개 생깁니다. 거기서 어떤 답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좌우지간 보수는 국민의힘, 저쪽은 뭐 저 민주당에서 양당 구도입니다. 양당 구도. 국민들이 95%가 이쪽에 다 쏠립니다. 95% 정도가. 나머지 5%를 갖고 찢어 먹는 거죠. 조금씩.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어요. 자, 이제 그러면 이재명을 누가 상대할 수가 있는가? 저는 단기, 중기,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기 전략이 필요한데요. 이재명 정권이 너무 오래 가면 안 되잖아요. 개헌까지도 아마 할 겁니다. 13년을 대통령 할 수 있는 헌법을 개정할 가능성이 커요. 이런 식으로 보수가 괴멸되고 무력화되면은 이재명하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완전히. 그러면 저쪽이 압도적 거대 여당, 그 여가 되는 겁니다. 이쪽은 백서가 안 되는 작은 의석으로 겨우 명령만 유지하는 그런 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는 단기 전략이 필요한데 단기 전략은요. 이재명을 상대로 맞싸울 수 있는 사람은 뭐니면 해도 김문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도 압도적인 차이가 있어 그래요. 이 두 사람은 너무도 큰 차이가 납니다.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극과 극입니다. 진짜와 가짜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공격하려고 그러면요. 이 비대칭 전력이 뛰어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김문수 같은 사람이 없어요. 김문수를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5년 임기로 보고 단기 전략으로는 김문수로 가야 된다. 도덕성에서도 청렴성에서도 업적에서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민주화 운동의 그 경력을 보더라도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대선 결과에서도 상당히 젖잘 쌓였었고 그리고 지지 기반을 김문수 개인기로 뚫었다 그러죠 이번에. 지금 뭐 다들 뭐 우파 결집했다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우파 결집 이런 것보다도 김문수 개인기로 뚫은 41%입니다. 우파 결집으로는 한 35%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준석이 표도 거기 한 10%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자, 어쨌거나 단기 전략으로는 김문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권도 김문수가 쥐고 향후 대권까지도 차기 대선까지도 차기 지방선거 차기 총선까지도 김문수 주도하에 이뤄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장기 전략으로는 김문수가 안 되겠죠.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그때 이제 한동훈도 나올 수가 있고 이재명이 아니고 이준석도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이가 젊은 사람들 50대 초반 40대들 이들 중에서 인재를 이렇게 키워야 되겠죠.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재명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사람 그런 전투력과 그런 의지 그런 청렴성 그런 도덕성 털어서 먼지가 안 나야 돼요. 한동훈 같은 사람 지금 내세우면 한동훈 죽습니다. 한동훈 지지자들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한동훈이 깨끗하다고 자꾸 그러는데 한동훈 본인은 모르겠습니다. 깨끗할지. 그러나
법무부 장관 시절에 민정수석 역할을 했잖아요. 분명히 틀립니다. 거기 인사 그 검증을 거기서 다 거쳤거든.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은 손 안 댔다 그러지만 그거 안 통해요. 거기서 엄청난 어떤 문제가 터진다니까. 한동훈을 내세우면 한동훈 일찍 죽습니다. 이재명 마상대로 한동훈 내세우면 한동훈 죽이는 일이 된다고. 제가 그나마도 조금 아끼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한동훈 내세우면 한동훈 죽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은 그 가족, 그 처가 전체가 그 이상하더라고요. 엄청난 이슈가 있습니다, 거기. 그리고 또 본가, 자기 부친이 무슨 사업을 했잖아요. 거기서 일어나는 노동자와 관계 이런 것들, 악덕 업주 이야기 이런 것들 많거든. 그 난리 납니다. 이런 이야기 이제 두드러지게 될 텐데. 그래서 지금 섣불리 내세우다가는 낭패를 본다. 그리고 이준석이는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장기 전략으로서 이준석을 이제 볼 필요가 있겠죠. 아무튼 장기, 중기, 단기, 중단기 전략을 다시 짜고 누굴 대표 간판 스타로 내세워야 될 것인가. 이거 심각한 숙고가 필요합니다. 일단 단기 전략이 중요한데요. 현재로서는 이재명 정권이 5년 이상 가면 안 되겠죠. 뭐 개헌을 통해서 그걸 뭐 13년 혹은 11년 이렇게 뭐 연장시킨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9년, 13년이 되겠죠. 자, 그것을 끝장내기 위해서라도 단기적으로 이재명에게 강점을 갖는 상대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인물을 찾아야 되는데 김문수 이상 가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제시해 주십시오.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현실적으로는 없을 겁니다.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누리 PD 김전희였습니다.